자, 진도 나갈게요.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교과서 저번에 뽑아준 거 꺼내봐. 자, 오늘은 막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아니고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만 딱 깔끔하게 하고 연습시킬 거예요.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을 약속했잖아. 그럼 이제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나뉘지. 첫 번째는 유한계거나 셀 수 있으면 무슨 확률 변수? 띄엄띄엄. 이산 확률 변수야. 띄엄띄엄. 그 다음에 어떤 A 이상 B 이하의 모든 실수가 그 값이 다 될 수 있으면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 이게 되게 중요해. 너희가 뭔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거나 예측할 때 주로 이걸 쓰는 거야. 어떤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은 그 숫자가 데이터가 충분하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 그래프를 그려서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되거든. 그게 바로 이제 정규분포를 띠게 되는 성향이 있어. 그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자,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를 다 조사해. 그럼 성인 남성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키를 잘 조사해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규분포로서 어떤 내 키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하위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하거나, 그러니까 확인하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도구인 거야. 근데 어렵지는 않아,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어. 우리는 이걸 잘 이용하자 느낌인 거야. 수학적으로 이걸 논리로 하나하나 다 증명해서 그렇게 공식이 나오는 걸 증명하고 개연성 확보하고 그런 단원이 아니야. 그냥 이 정규분포란 도구를 해석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가 확통의 목적이야. 특히 통계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도구구나라는 컨셉으로 가야 돼. 그것이 왜 성립하는지보다는. 자, 해볼게. 정기분포라는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그것의 어,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 무슨 함수? 다시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너희 확률 질량 함수 했잖아. 다시 할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거 함수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 다시 할게. 이산 연속. 이산의 함수 뭐?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의 함수 뭐?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면은 그때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분포를 정기 분포라고 부르자라고 할 거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나타내 볼게. 관계식이 다음과 같아.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그때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정기분포를 따른다 혹은 확률 변수 x의 분포는 정기분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돼 얘들아. 나 먹고 살라고 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중요하잖아.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되는 종 모양이 되는 게 확인이 돼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그리자.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이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그때 확률 변수 x의 평균 평균을 우리가 ex라고 쓸 수 있지 얘들아. 혹은 m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이 m이고 한글로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걸 알려져 있어야 돼. 다시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얘가 확률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해도 되고 얘의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야 라고 말을 해도 돼. 이제 따른다라는 것으로 표현할게. 그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의 평균은 m,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됨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의 얘가 분산이고 얘가 평균이 됨이 알려져 있어. 여기서 이제 너희가 E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E는 그냥 어떠한 무리수야. 파이 같은 존재인 거야. 그래서 2.7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는 그냥 숫자인 거야, 얘들아. 무리수.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fx를 그려봤는데 얘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를게. 중요한 애라서. 그래서 얘를 얘 그래프인 거지.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약속.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져.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 혹은 성질 네 가지. 첫 번째,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종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여기 얘를 기준으로 선대칭되고 그때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야. 이 확률변수 x에. 이거 교과서랑 똑같이 표현해서 써줄게, 얘들아.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나 쓰는 동안 외워.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종 모양이라고 이렇게 불러. 자, 두 번째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니까 면적 이퀄 확률인 거거든. 면적 이퀄 확률이야. 그럼 얘들아, 면적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돼야 되는 거야? 1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얼마다? 확률의 총합 1이 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x축과 이루는 부분에 면적 이퀄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 x는 a가 있어. x는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면적은 뭘 나타내 주냐? p 확률변수 x가 a 이상 b 이하가 될 확률이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정적분으로 표현해 본다면 p는 정적분으로 표현해 본다면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지금. 괜찮아?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는 수출을 수강하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쓰는 편이야. 자, 세 번째, 분산이 일정할 때 혹은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은 이 공률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휘어진 정도가 확정이야. 근데 다만 m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 이동은 가능해.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한 상태에서 m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고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할 때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 이동되는 거야. 다시 이때가 평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F, G, H가 있으면 평균이 가장 큰 것은 누구야? H라는 함수의 평균이 가장 크겠지. 제일 작은 건 얘고. 높이는 똑같아. 휘어진 점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완전히 포기해줄 수 있다. 좌우 평행이동으로. 이게 시그마가 일정할 때. 어, 써줄게. M에 따라 모양은 불변, 평행이동은 가능. 그래서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 불변. 저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자, 네 번째는 이번엔 M이 일정할 때. 이유를 라기보단 그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M이 일정하면 얘들아, 평균이 일정한 거잖아. 그럼 이제 시그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따라서 공률 자체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M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어떤 다른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서 평균이 똑같다면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평균은 똑같은 거고. 뭐 조금 더 퍼지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평균이 똑같아. 여기가 M이야. 여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즉, 정기분포 곡선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여기도 M이야. 이렇게 좀 짜부되고 있지. 좀 늘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분산 혹은 표준 편차 혹은 산포도가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중3 때 배웠어요. 중3 때 대표과가 산포도 할 때 배웠어요. 중3인지 중인지 모르겠어. 지금 교과 과정은. 옛날 중3 때는 배웠어. 이렇게 짜부되고 있잖아, 얘들아. 이게 중3, 중학교 때처럼 보면 중학교 때는 이제 별량이거든. 그러니까 데이터야,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거야, 평균 근처에. 얘는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10명 다 80점이야, 만약에. 9명은 80점이고, 1명은 70점이고, 1명은 100점이야. 그럼 별량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그러면 많이 모여 있으면 얘처럼 그려질까, 얘처럼 그려질까? 얘처럼 그려질 평균 교수에 많이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얘들아 80, 80, 80, 80, 80, 80, 80, 80, 80 다시 할게. 80, 80, 80, 80, 80, 80, 80, 80, 70, 100. 이게 산포도가 큰 액에서 작은 액있어. 작은 애겠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은 애란 말이야. 얘가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은 애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지금 시그마가 커지는 행위야. 그래서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혹은 산포도가 커지면 이렇게 눌려버린다. 데이터가 많이 퍼지게 돼. 그래서 80점 맞은 애는 별로 없고 뭐 100점 맞은 애가 많아지고 뭐 60점 맞은 애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다시 볼게. 이렇게 가면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m이 일정할 때는 시그마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는데 이걸 내가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 자, 이게 시그마가 커지고 있는 거다, 작아지고 있는 거다. 시그마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바뀌고 있는 거다. 정리분포 곡선이. 알겠죠? 이게 시그마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정근포 곡선은 다음 네 가지 성질을 가져. 첫 번째, 뭐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야. 대칭성을 가져. 두 번째, 근데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면적 이퀄 확률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 이퀄 확률인데, 그러면 면적의 총합 이퀄 뭐다? 확률의 총합 1이다. 그리고
m이 일정할 때랑 시그마가 일정할 때랑 m이 일정할 때 어떤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지 봐야 돼. 만약에 시그마가 일정해, 그럼 이제 이 휘어진 정도가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고, m이 일정하면 이 축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다. 그래서 m이 일정하면 여기는 다 m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지. 표준 편차랑 평균이 같이 바뀔 수 있겠죠. 자, 정규분포 곡선의 정의와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휘어진 정도가 똑같다. 뭐가 같은 거야? 시그마가 같은 거야. 그러면 평균은 누가 더 큰 거야? M1과 M2 중에. M2가 평균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거였고, 얘는 지금 세 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 평균은 똑같은데 휘어진 정도가 다르지. 얘들아, 지금 시그마 1과 시그마 2와 시그마 3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많이 이제 눌려있는 애가 제일 큰 거야, 얘들아. 이렇게 대수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중에 평균이 가장 큰 것을 말하래. 다음 4개 중에 평균 가장 큰 거 몇 번? 얘가 평균이 가장 크네. 여기가 제일 크니까.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 몇 번? 1번. 많이 눌려있는 애가 표준 편차 제일 큰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제일 크네. 평균이 제일 크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정규분포로 넘어가 볼게요.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특징화 시킬 건데, 여기서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로 쓰기가 너무 빡쳐, 지금. 근데 교과서는 다 말로 써 있어. 근데 그래서 말로 쓰기 빡치기 때문에 기호 하나 만들게, 얘들아. 얘들아,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n, 이거 잘못했다.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낼게. 자, 얘가 단서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쓸래. 얘가 평균, 얘가 뭐다? 분산. 이게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의 표현이야. 알겠죠?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버션이야. 알겠지? 한번 다시 쓸게요. 2에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정규분포구나. 뭐 대충 보고 그게 그건지 말면 돼. 외울 필요는 없고 주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거의 선생님 다 이렇게 써. 알겠지? 이게 원래 옛날 교과서에 있던 표현인데 지금 교과서에 날라가가지고 내가 좀 살짝 조심스러운데 너무 편한 표현이니까 그냥 쓸게, 얘들아. 문제 풀 때 이게 없으면 좀 귀찮아.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는 뭐냐면 표준정규분포는 일단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중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야. 그러면 걔를 표준정규분포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가 표준정규분포인데 그때 우리가 확률변수는 보통 어떤 것으로 표현해? X로 표현하지, 확률변수. 괜찮아? 근데 표준정규분포는 너무 중요한 애서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변수는 보통 Z로 많이 표현한다. 스몰 Z, 라지 Z 이런 거.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확률변수는 대문자로 해야 되니까 라지 Z가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야.
이걸로 표현해. x로 해도 되는데 보통 z로 해. 그러면 여기서 f, 이건 스몰 z죠. 평균이 0, 분산이 1인 거야. 그럼 거기다가 다 대입을 해, 여기서. 그래서 변환을 해보면 루트 2파이 분의 1 E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되겠지. 그냥 여기에 m에다가 0, 시그마에다가 1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되고, 역시 내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정규분포니까 역시 정규분포의 성질은 다 만족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음에 안 들지?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근데 평균이 얼마인 상태야? 0인 상태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변수를 z를 많이 써서 우리가 f, z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축과 그래프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퀄 뭐다? 면적 이퀄 확률인 거다. 알겠죠? 자, 이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스몰 z라는 순간이 있다고 해볼게. a로 하자 그냥. a라는 순간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이겠지.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확률이겠어? z라는 애가 누구 이상? 0 이상 누구 이하? a 이하 1 확률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3.5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뭐 핫 4라고 해볼게. 이게 특정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세모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이 면적인 뭐 4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4라고 말하면 안 되지. 0.4 해야 되겠지. 1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이게 누군가 이걸 다 계산을 해놨어. 표준정규분포를. 그래서 계산을 해서 표로 만들어놨어. 그게 내가 아까 너희 나눠줬던 표준정규분포 표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읽을지만 알면 돼. 눈만 있으면 돼요. 아마 0.1 이상의 시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아니면은 선생님처럼 노안이 와서 가까이인 게 안 보이는 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봐봐.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표는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면 봐봐. 표 보고 대답해. 표준 정규분포를 따로. 자, 얼마야? 표 보고 말해봐. 이거 내가 말 안 해줘도 읽을 줄 알지, 얘들아? 불러보세요. 0.4049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들아, 너희 특히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구할 때는 특히 그리고 이 정규분포를 구할 때는 얘를 꼭 그려, 얘들아. 그래야지 너희가 실수 없이 깔끔하게 개념이 잡혀.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꼭 그리세요. 지금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31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면적이 얼마란 소리야? 0.409, 4049란 소리지. 괜찮아? 다시. 그러면 얘들아 Z가 1.3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기하학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겠지.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가 x는 0을 기준으로 선대칭이 될 텐데 그럼 여기 오른쪽 넓이의 총합이 얼마가 되는 거니? 0.5가 되고 왼쪽 넓이의 총합이 얼마가 돼? 0.5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부분 넓이 뭐야 물어보면 뭐에서 못 빼는 거야? 0.5에서 얘 빼는 거지. 그래서 0.5에서 얘 빼면 0.095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정균 포포 봐봐. 음수 있어 없어? 음수 경계는 존재하지가 않지. 근데 나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Z가 마이너스 1.31
이하인 확률을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대칭되는 여기에 마이너스 1.31이 존재해서 이 면적을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잖아. 근데 표에는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면적을 통해서 구하는 거지. 이 면적은 이 면적과 똑같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혹은 얘들아, Z가 이번에 마이너스 1.31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1.31 이상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냥 반띵해서 여기 오른쪽 부분은 얼마인 거야? 0.5인 거지. 0.5에다 얘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얘랑 동일하니까 여기다 0.5를 더한 0.9049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정규분포 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네들이 있어. 0부터 어디까지가 존재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정규분포의 어떤 확률들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꼭 그려라. 얘를 그려라. 정규분포 곡선을 얘들아. 알겠지? 표준 정규분포면 뭐 얘 그리면 되는 거고 정규분포면 그냥 얘 모양은 똑같겠지. 이거 그리면 되는 거. 얘를 꼭 그려 얘들아. 얘 없이 하려고 하면 망한다. 됐어요. 자, 그런데 정규분포에서도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정규분포는 상황이 한 가지가 아니지. 왜냐면 평균과 분산이 제각각이고 무수히 많잖아. 예를 들어서 확률변수 x가 여기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이거 몇 개 풀고 표준화로 넘어가자. 풀어보자. 표 있으니까 표 보고 대답해더라. 봐봐. 이거 그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표준 정규분포야. 여기 얼마야? 0. 무슨 축이야? Z축이야. 자, 이 이하의 확률 구하래. 여기 2 되는 순간 찾아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 확률 말해봐. 면적이자 확률. 정규분포 표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4772. 0.4772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여기 면적이니까 얼마야? 0.9772죠. 첫 번째 건 답 나왔어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부터 조금 더 멀리, 의도적으로 멀리 1.5까지. 그래서 이 면적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얘들아 0부터 1까지 확률과 똑같겠지? 여기 말해봐. 0.3413이죠 여기가. 괜찮아? 여기도 찾아보세요 표 보고. 0.4332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이제 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자꾸 그려서 면적으로서 생각해야 돼. 그래야 쉬워 얘들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걸 해보면 얘들아 이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당연히 여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여 부분이 지금 더럽게 돼 있으니까. 이거야. 그러면 역시 정규분포 혹은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96과 대칭선 가지니까 여기가 1.96일 테고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면적이 얼마야? 로 접근하면 돼. 그러면 이 면적의 2배 하면 되겠죠. 말해봐. 여기 반쪽 확률. 0.4, 왜 나랑 다르게 읽히냐, 얘들아, 너희. 4750이지. 괜찮아? 0.4750. 그럼 여기도 0.4750이야. 괜찮아? 이게 조금 특수한 숫자야. 이거 얘들아 0.4750 두 배하면 뭐야? 0.95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95% 확률이야. 그래서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저렇게 그렸을 때 어떤 확률변수 Z가 여기에 이상 여기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이 95%야. 이런 의미거든. 일단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너희가 왜 배우나 싶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해. 실용성 있는 학문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음, P 이건 얘들아 그냥 표 보서 구하면 되지. 선생님 미리 써왔어요. 자, 이렇게 돼. 표 보고 구하면 돼요. 표준정규분포죠.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 아까 성인 남성 키를 예로 들었잖아. 지금 성인 남성 키의 평균이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예상해보게. 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성인 남성 평균 키. 남성의 키의 평균. 그래, 이걸 이제 확률변수 X로 잡고 있는 거지, 나는. 의 평균은 173.3으로 조사돼 있어. 173으로 할게요. 알겠죠? 평균보다 조금 커, 조금. 173.7이거든, 선생님, 지금. 평균보다 조금 크죠? 아, 근데 이게 2022년 데이터를 내가 지금 찾아본 거여서 요새는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리고 성인 남성 T의 표준 편차도 구해봤어. 알아봤어. 사실 이 데이터 자체도 이 과목을 통해서 구한 거야, 얘들아. 성인 남성 키 다 조사하진 않았을 거야. 전수 조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 표본을 데려서 그 표본을 통해서 예측한 거지, 이 값 자체도. 그걸 이제 마지막 단원에 하는 거야, 얘들아. 통계적 추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사한 거라고 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분 배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6cm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 얘를 이제 바꿔보면은, 원래는 이런 의미였거든. P, 얘를 바꿔볼게. 마이너스, 다시 확률변수 X가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44란 소리거든. 이거 변화는 이따 배울 건데, 어, 이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지금. 자, 이렇게 조사된, 이런 값이 있다고 해. 이거를 이제 표준정규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걸 얻어내는 건데, 어떤 저런 데이터가 있어, 얘들아. 그럼 봐봐. 성인 남성의 키야, 지금. 평균 얼마야? 173이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표준 편차만큼 두 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표준 편차만큼 두 번 오른쪽으로 가면 얼마냐, 여기? 185지. 표준 편차만큼 두 번 왼쪽으로 와. 그럼 얼마야? 161이지. 그래서 여기 어떤 남자를 내가 랜덤으로 꼽았을 때, 성인 남성을 랜덤으로 꼽았을 때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나 소리야? 95.44%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인 남성의 95%는 162에서 185 사이에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려고 우리가 이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190이야. 그럼 나는 상위 몇 프로 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여기 95로 그냥 편하게 할게. 96이라고 하자. 귀찮으니까 그냥. 96%였다고 쳐. 내가 키가 여기 있으면 나는 최소 상위 몇 프로야? 아니야, 4% 아니야. 여기는 인간도 쳐야지, 얘들아. 최소 2%인 거야. 얘가? 여기도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 대칭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4가 남았는데 여기가 2, 여기가 2란 말이야. 여기 면적 다 합치면.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2% 안에 든 거죠. 상위. 그러니까 이런 해석하려고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너희가 이거 왜 배우지 싶을 수 있는데 실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애였어. 자,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를 다 표를 만들 수는 없잖아.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정규분포 어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거를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야. 얘 표를 누군가 만들어 놨으니까 다 얘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뭐 3, 4의 제곱을 따로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는 뭐 7, 5의 제곱을 따로 이런 게 되게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어떤 확률 변수는 11의 제곱을 따로. 근데 얘네들을 싹 다 그냥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서 해석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 상황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 상황도 이렇게 바꿔버려. 그러면 내가 이 바꾸는 법만 안다면 이것들 각각을 뭐 표를 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얘의 표, 얘의 해석으로서 문제를 이제 끝내 확률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얘로 얘를 이 모든 상황들을 얘로 바꿔줘야 돼. 그것을 표준화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함께 해보자 얘들아. 자, 평균이 얼마, 분산이 얼마?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분수 x가 있어. 그래서 어떤 확률분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확률변수를 정규분포를 따로 그때 내가 z 확률변수 x에 대해서 z라는 걸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표준화 이퀄 치환인 거야. 치환. 선생님 봐봐, 너희 지금 개념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p x가 1에서 2 사이를 확률을 구하세요는 뭐랑 똑같냐면 p 얘들아 여기가 같으면 같은 확률인 거지. 이거 인정해줘 얘들아. 인정? 똑같으니까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해가? 혹은 자, 이 확률을 구해봐라고 하면 p 여기가 같으면 같은 확률인 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인정되지. 근데 이제 표준화는 변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의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애를 이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해봐라는 건 p 이 y가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야. p 이 y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같으면 같은 확률인 거니까 그냥 사용되고 있는 변수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식이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은 이 확률과 똑같아.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쁘게 바꿔보면 이 확률은 뭐랑 똑같아? 이 확률과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환을 걸어서 이제 확률을 상황을 좀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 좀 어렵게 말했는데 얘들아 봐봐.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이 상황이 같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였고 내가 Z라는 이 상황에서 Z라는 것으로 치환을 해볼게. X-M 분의 시그마 분의 X-M을. 그러면 이때 Z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Z의 평균과 Z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이거 우리 저번에 이상확률 변수 할 때 했죠? 저번 시간에 이제 변화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배치 할 때 했어. 그러니까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배치 할 때 했어. 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얘가 지금 m이지 얘들아? x의 평균이 m이니까. 그럼 얼마 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z를 치환 걸어버리면 z의 평균은 무조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산도 구해볼게. 은 원래 분산에다가 뭐 하면 돼 얘들아? 시그마 제곱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됐어? x의 분산 지금 뭐로 돼 있는 거야?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지. 그럼 여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걸어버리면 그러면 Z는 뭐를 따라버린다? 평균이 얼마? 0. 분산이 1. 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고 이렇게 치환을 걸면은 무조건 그렇게 바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러. 근데 내가 이런 게 구하고 싶은 거야. x가 12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추워? 말을 해, 추우면. 바람 오는 자리가 좀 추울 수 있어. 아니면 자꾸 신호를 보내면 오돌오돌 떨고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잘 눈치챘겠지. 자, 이걸 구하고 싶어, 만약에. 근데 이런 건 뭐 표로 누군가 준비해 놓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준비된 표는 표준 정규분포 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봐봐. 정규분포 표를 그렸을 때 이 면적 얼마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는 없어. 그러면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z를 치환을 해. z라는 변수를. 그래서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걸 z라고 치환을 걸어. 그러면 z의 평균과 분산은 무조건 0일이 된다는 건 방금 증명했죠. 그럼 z는 누구를 따르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 무조건. 방금 증명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치환을 걸면 z라는 확률 변수는 얘를 따른단 말이야. 그럼 이게 p 뭐로 바꿔주냐면 봐봐. 12 마이너스 10 2. 얘들아, 얘랑 얘랑 같은 식인 거 인정되지? 10 빼가지고 2 나눈 거니까 이 부분이 같아 지금. 그러면 확률도 똑같은 거지. 같은 식이니까. 는 p 얘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이거 우리 지금 뭘로 치환 걸었어? z지. 그래서 z라는 표준 확률 변수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1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행위가 z라는 확률 변수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 거거든. 그럼 근데 이 z가 표준 정규표를 따르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표 보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어 라는 논리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이걸 구하세요는, 자, 이건 표준 정규표 곡선이야. 여기 지금 무슨 축이야? z축인 거지 지금. z축인 거야. 그래서 여기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어딘가에 1이 있어서 이면적 구하세요로 된 거고 이면적은 내가 구할 수 있거든. 얼마야? 0.5에서 못 빼는 거야. 불러보세요. 못 빼. 0. 네, 노안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여. 3, 4, 1, 3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해, 얘들아. 너 이게 그냥 답 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 근데 뭐 하는지 모르고 답만 내고 있을 때가 많아서.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치환 걸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드는 이 행위를 표준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표현할게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때에 내가 치환을 거는 거야. x 빼기 m 시그마. z를 이렇게 치환을 걸면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바꿔서 x에 대한 어떤 확률을
Z에 대한 어떤 확률로 바꾸어내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 행위를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표준화야, 얘들아. 이거 지금 암기하셔야 되겠죠? 지금 10초 줄게. 한 3번씩 쓰고 외워. 손으로 써봐. 자, 풀어볼게. 어, 확률변수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때 확률변수 x가 70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 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이제 표준화해야 되겠지.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치환을 걸어야 돼. 어떻게 치환 걸 거야? x에서 뭐 빼? 70 빼고 뭘로 나눠? 5로 나눈 걸 z라고 치환을 걸어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걸면 무조건 z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지. 즉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얼마인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확률인데 이걸 z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일단은 이 상황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건 없어도 되는데 개념 잘 있으려면 있는 게 좋아. 여기 얼마야 지금? 나 지금 x야. 70이지. 그래서 70에서 80까지 이 면적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못 구해. 바꿔야 돼. 그래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바꿔보면 얘들아 얘네들을 다 평균 빼고 표준 패턴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여기서 70 빼고 5 나눠. 그러면은 한번 쓸게. 70 빼고 5 나눠 70 빼고 5 나눠. 얘들아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야. 그냥 똑같이 생긴 애야. 그냥 식을 좀 조작한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부분 같으니까 확률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제 계산을 때려주면 여기는 0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변수 Z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표준정규분포의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준화한 거냐? 표준정규분포를 에서 0부터 2까지 이 부분의 확률 혹은 면적을 구해바로 상황을 바꿔버린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울어? 감동적이어서 우는 거야? 말해봐. 0.4772가 되겠죠. 괜찮아? 당연히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당연히 외울 게 아니지. 문제에서 줄 거야 얘들아. 안 해도 돼. 지금 이거 풀고 밑에 문제 4번도 풀어봐 얘들아. 101쪽이었어. 오늘 배운 핵심은 이거였어요. 봐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문제에선 변수 설정을 잘해야 돼. 변수 설정 없이 가니까 헷갈려지는 거거든. 한라봉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X 뭘로 잡을 거예요? 한라봉? 먹고 싶다. 한라봉 맛있는데. 한라봉 한 개의 무게야. 그럼 조건에서 한라봉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조건을 줬죠. 근데 한라봉 한 개를 임의로 택해서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확률로 표현해 보면 한라봉 한 개의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 이거 구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표준화해야 되는 거지.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합시다. 자, Z를 어떻게 잡을 거야? X에서 뭐 빼서 뭐 나눠? 270 빼서 4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Z라는 확률 변수는 누구를 따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것을 이 부분을 Z로 치환해서 표현할 거야. 그럼 바로 갈게 이제. 270 빼고 40으로 나누면 Z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270 빼고 40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서 270 빼고 40으로 나누면 걔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Z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여기서 270 빼고 40으로 나누면 4분의 1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이걸 자꾸 그려. 여기 얼마? 0.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 멀리가 조금 가. 조금 가야 되겠지. 이거 너무 조금 갔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4분의 1. 됐어? 그래서 이 면적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0부터 4분의 1, 0.25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0부터 0.5까지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보세요. 아까 선생님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봐봐. 어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그때 확률을 구해볼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x랑 그러니까 어떤 확률변수 x의 값과 평균의 차이가 2 시그마 이내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키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성인 남성의 키를 데이터를 충분히 하면 정규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야 근사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173이라고 해봐. 그러면 표준편차를 계산을 해. 6이야. 그럼 여기서 표준편차 두 칸 오른쪽으로 가. 그럼 얼마다고? 185야. 표준편차 두 칸 왼쪽으로 와. 그럼 얼마야? 161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이 확률인 거지. 가 계산을 해보면 P 정리를 해야 되겠지. X-M 올립시다.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래서 X M 마이너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야. 이거 지금 표준화 해야 되겠지 얘들아.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표준화 해주면 안 쓸게.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지.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이건 표보가 알 수 있지. 0.9544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다? 95.44%다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거의 대부분 모든 자연현상은 평균에서 2 시그마 이내에 들어와 있어. IQ, 키, 몸무게, 성적, 특수 상황이 좀 많을 수 있어. 성적, 뭐 이렇게 데이터가 충분한 것들은 다 이걸 따로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분석해내고 해석해내고 유의미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자, 표준화가 중요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와의 관계를 따져볼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관계는 간단히 말하면 이항분포인데 어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그 n의 개수가 충분하면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발상이에요.
봐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할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계산해도 돼 라는 거야. x란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러. 근데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면, 근데 충분히 크다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충분히 크다의 그 충분히는 n이 30 이상을 표현해. 왜 32예요 하면은 그냥 누군가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30 이상 혹은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인데 너희가 그런 디테일한 조건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냥 진짜 한 100개 줘 그렇게 줘버린단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은 한 30개 이상 되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다 평균 여기다 분산 써야지. 평균변수 x의 평균 말해봐. 평균변수 x의 평균 말해보라고. npg 분산은 npqg. 여기서 q라는 건 뭐다? 1마P다. 그래서 어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이 한 30 정도 넘어가? 그러니까 충분히 커? 그러면 이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항분포 얘들아 이거 이항분포에서 확률이나 그런 걸 구할 때 좀 불편하거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정규분포는 우리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면 엄청 편하기 때문에 표준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뭐냐면 x가 이항분포를 따로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면 x가 정규분포를 따로 근데 그러면 x가 정규분포 따로 그럼 무슨 화 하는 거야 여기서 정규분포에 무슨 화? 표준화 하는 거지.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로 마무리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푸는 맥락인 거예요 여기 문제는. 자, 근데 이제 왜 따르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교과서에 잘 됐으니까 이거 보자. 다음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고정돼 있지. 6분의 1로. 그리고 독립시행이지. 그리고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로 잡고 있지.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로. 근데 여기서 n이 10일 때, 25일 때, 50일 때에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n이 10일 때는 이렇게, n이 25일 때는 이렇게, n이 50일 때는 이렇게 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50일 때 이미 얘랑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그런 성질 현상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거 개형이 정규분포스러워지는데? 그러면 거의 유사할 거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한다고 생각하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이항분포 계산은 좀 빡치거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정규분포라는 되게 쉬운 애를 좋은 애를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자. 쉽게 사건을 해결하자. 이런 거야 얘들아. n이 충분히 크다를 우리 교과는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n이 30 이상이다로 하는 책들도 있어. 그래서 그냥 한 30개 넘어가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참고로 있는 거야. 그냥 이항분포를 정규로 바꾸는 상황은 너무 명확해. 그냥 보자마자 이거 정규로 바꿔도 되겠구나 이게 보여 얘들아. 문제 읽어보면. 한번 읽어줄게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면 몇 이상? 30 이상인데 이것조차도 안 외워도 돼. 그냥 충분히 크다라는 상황이 명확해. 문제를 읽어보면. 그럼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너 이거 이항분포로 풀려면 빡치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거든. 봐봐.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교환은 학생의 비율을 40%라고 한대. 150명 중에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확률 변수 잘 지정해야 돼. 확률 변수 뭐야? 150명 중 도보로 등교한 학생을 확률 변수 X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얘들아, 한 명이 한 명의 확률이 다 40%, 10분의 4로 고정돼 있지. 그리고 독립시행이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누구를 따르냐면 150 도보 등교 10분의 4 해도 되고 5분의 2로 합시다. 이걸 따르는 상태야 지금. 괜찮아?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너희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잖아. 그럼 66명의 확률 더하기 67명의 확률 더하기 68명의 확률 더하기 60 이거를 150명까지 쭈구장창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럼 미쳐있잖아 식이. 66명, 67명, 68명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상 확률 변수니까. 근데 그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물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지금 150이야? 충분히 크네.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오차가 거의 없겠구나. 이런 발상인 거예요. 평균이 얼마, 분산이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로. 평균 60. 분산은 6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12여서 36이 분산이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가까워진다. 오차가 유의미하게 적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P, X가 66명 이상. 1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무슨 화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66에서 뭐 빼고 뭐로 나눠? 60 빼고 6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 6의 제곱이에요. 조심하세요.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X에서 60 빼고 6으로 나눠. 얘들아, 이식과 이식은 서로 같은 식이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은 확률인 거지. 나중엔 이거 안 쓸 거야. 조금 생각해도 돼. 그러면은 1, 이걸 이제 이게 지금 확률 Z라고 했을 때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랐던 거지. 자, 이 상태야.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서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귀찮지만 계속 그래프 그려. 여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확률 구해서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했어. 지금 풀어봐야 돼. 문제 7번까지 풀어보세요.